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좀 영향을 좀 받았어요. 좀 약세로 좀 시작했다가 장까지 올라가는 양봉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당히 센 시장이고요. 코스닥도 양봉으로 마쳤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약 7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코스닥도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지수가 양봉으로 나왔다는 거, 참 특이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선물 매매, 투신 쪽에서 조금 이상한 매매가 프로그램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오늘 막판에 한 5,500억 이 정도 매수가 유입된 게 확인이 됐어요. 보시다시피 선물 시장의 투신이 막판에 공시효과 때 매수를 5천억 정도 하면서 올랐는데, 이 물량 또 내일 또 물량 나올 겁니다. 이건 외국인과 투신간의 약속 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품하고 연계돼서 해칭 매매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를 주로 많이 팔았거든요. 오늘만 5천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되어 있는 물량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선물 매매가 5천억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최근에 투신의 선물 매매가 조금 변화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그 수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SK 하이닉스 위주로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를 얼마 정도 팔았냐 보니까 1개월 동안 약 2조 6천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누가 가져갔습니까? 바로 개인이 1조 8천억, 기관이 6천억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의 대부분이 이 개인이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이에요. 30만 원대도 아니고 거의 50만 원대에 육박한 가격대에 개인이 열심히 사고 있다라는 거,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개인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 기관도 매수 이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둘 중에 뭐 가져갈래 하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식 차익 실현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아직까지는 크게 매도한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1조 7천억 정도에 매수했는데 매수 가격이 한 8만 9천 원 정도 되거든요. 아무튼 삼성전자가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으로는 그렇고, 하지만 하이닉스가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매도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좀 꺾일 수 있다. 그러면 일부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반도체 시장도 전체적으로 섹터들이 약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조선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조선주 매수의 주체는 기관입니다. 그밖에 2차 전지 역시 기관이고요. 외국인은 다 매도했어요. 일부 화학주, 화장품 이렇게 변화를 주긴 했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외국인 매매를 조금 위축시키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가이치 때문에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환율도 동반 약세가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화가 이제 거의 1,300원, 1,400원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과거에 1,400원이면 정말 큰 위기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환율인데, 1,400원이 거의 고착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까이치 여자 아베가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 거다 그러면서 엔화의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선 반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엔화 가치보다 원화 가치가 더 빨리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역시 주식도 많이 올랐고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거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로 몰렸던 자금이 좀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이것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한
시장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테오젠 답답하죠. 예, 이럴 때 좀 양봉을 좀 크게 내줘야 되는데 아무튼 뭐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120일 위에 있고 조금씩 양봉을 내고 있고, 예, 제가 보는 신호도 이렇게 조금 클로스 되면서 양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큰 짱대 양봉이 나와서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언제든지 양봉이 나올 수 있고요. 예, 수급적으로도 계속해서 팔던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들면서 조금의 순매수, 물론 기관의 매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 매수로 조금씩 전환하고 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예, 수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얘네들은 뭐 200억, 3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에 따른, 예,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거고, 알테오젠 역시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말로 가면 갈수록, 연말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대표적인 수혜 업종인 바이오 섹터, 그중에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 벗어나서 거래소로 이전한다라고 하면 지금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패시브 매수 역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11월, 12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조금만 더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알테오젠의 그 대전 본사 이전 검토가 나왔고요. 대전 산단부지를 계약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알테오젠에서 대전 산단단지까지 차로 18분 정도 가까운 거리에 1,500평인가요? 상당히 큰 부지를, 예, 이번에 계약했다라는 거죠. 글쎄 뭐 대전 본사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무실과 연구동이 상당히 부족했다. 예, 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 연내에 확정하겠다. 예, 총 13차례에 걸쳐서, 예, 담당자들 계속 공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10군데 이상의 그런, 예, 딜이 들어오고 있는데 직원이 없대요. 직원. 예, 그걸 담당할 수 있는 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많게는 조 단위로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꼼꼼히 내가 그 계약에 대한 어떤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찾아볼 수밖에 없어서, 예, 직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에러를 못한다고, 예, 얼핏,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근 들어서, 예, 많은 사람들, 예,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도 회사가 잘 되니까, 예, 회사가 잘 되니까 직원을 많이 뽑는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테오젠은 총 2,500억을 들여서 대전에 신규 공장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2028년, 예, 멀긴 하죠. 28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외주 줬던 거를 자체 생산을 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안정적인 수입원이, 예, 발생될 수 있으니까, 예,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알테오젠은 그냥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거액 자금들이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알테오젠을 좀 뭐랄까 좀 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바로 액면 분할입니다. 예, 액면 분할해도 상당히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 500원이거든요. 액면가 한 100원 정도만 딱, 아니면 250원만 해도 좀 괜찮을 건데, 그죠? 이게 만약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좀 싼 거 좋아하잖아요. 아무래도. 예, 나중에 정말 100만원 가서 액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장사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많이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예, 지루한 것 같지만 조금씩 계속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 언제든지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안전자산인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말씀드렸던 Y바이오가 오늘도 올랐죠? 오늘도 8.7%, 예, 19,200원 됐네요. 그죠? 제가 1,250원에 샀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6월달이니까 요때 산 것 같아요. 요때 샀는데, 예, 여기까지 또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벌써?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250원에 샀어요.
아무튼 Y바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 챗GPT를 이용해서 오늘 나온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한 건데, 아무튼 뭐 선급금 수령이 뭐 내년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경쟁사들에 비해서 너무 싸요. 많은 회사들이 다 조단이거든요. 뭐 20조도 있고 12조, 리가캡만 해도 5조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Y바이오 올라가지고 지금 2,8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5천억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5천억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10,000원대부터 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월 달에. 그죠? 계속 제가 올라갈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그런 주식이고, 이 회사가 좋아진다, 사놓고 좀 몰려도 상관없으니까 갖고 계셔라, 장기적으로 이 주식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아직도 시가총액이 싸다, 제가 입에 닳도록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주식을 투자하는 거지, 회사에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성장이 되면 같이 수혜를 받는, 요게 이제 투자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주식 회사의 어떤 변화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빠지냐, 떨어질 거냐, 요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주식 투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투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를 잘 모르니까. 그죠? 무슨 관련주, 무슨 관련주, 이런 것들 좋아하시잖아. 관련주만 샀다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조선 관련주,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매매하다 보니까 이런 매매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계속.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사다가 빠지고, 샀다가 빠지고, 이러면은 불안한 겁니다. 근데 회사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런 것들이 점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짱대 양봉 하나 나오면 팔겠죠. 여기서 야, 나 한 20% 먹었으면 이제 잘 먹었다고 팔고, 딴 데 가서 또 터지고, 조금 먹었다 또 깨지고, 이렇게 1년 2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년 2년. 그러면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나한테는 수익이 나지 않는, 선 이상한 이런 매매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회사가 정말 좋아지고 시가총액이 낮다, 너무 싸다, 다른 회사들 비해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면 이제 사서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자기 자산이 알아서 올라간다고요. 굳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막 움직이는데 그게 호가가 뭐 크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매일매일 그 호가가 커지는 않잖아요. 결국에는 부동산은 갖고 있으면 많이 올라가는, 물론 이제 서울 안에 들어와야 되겠지만, 주식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바이오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어요. 삼성바이오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게 좀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깨닫지 못하시는데, 삼성바이오가 이상하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앞으로 생길 수 있고, 요게 이제 10월 말인가요? 10월 말에 이제 그 거래 정지가 되고 11월 24일 날 재상장이 되는데, 인적 분할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느 쪽을 할 거냐, 미리 이제 그 삼성바이오 로직스를 사서 쪼개질 때 수익을 낼 거냐, 아니면 확인하고 살 거냐,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기업을 살 거냐, 이렇게 분명히 삼성이 이거를 쪼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SK 스퀘어를 자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SK 스퀘어 이거 사자마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요걸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보시면 사자마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스퀘어 분사하고 나서 8만원짜리가 3만원까지 1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자, 3만원짜리 뭐 8만원 샀다고 칩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요.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27만원. 물론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대주주인 SK 스퀘어가 올라간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 대기업의 분사, 뭔가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짧게 움직였으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뭐 시간을 걸쳐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결국에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계속 정체되어 있었는데 뭔가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 CDM 위탁 산업을 하는 로직스와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시밀러나 ADC를 하는 에피스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예, 그죠? 그럼 왜 이걸 할까요?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겠죠. 그죠? 요것 따라서 요게 11월 말쯤 24일이니까 그때 이제 변화가 발생되면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10월 말에 또 금리 인하도 하고 12월 달에 한 번 더 있고 거기에 정점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또 이 Y바이오가 또 연계되어 있어요. 관련주로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다른 기업도 몇 군데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에피스의 그 홀딩스의 그 가격을 올릴 거예요. 그러려고 분사하는 겁니다. 예, 관련주는 제가 다 뽑아놨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 들어간 거예요. 예, 또 몇 개 더 있는데 그것도 제가 시간을 보면서 좀 교태매매 또는 시점을 좀 보고 다시 또 편입할 거니까 삼성바이오의 이 변화, 인적 분할 이후의 변화 이후에 어떻게 수익이 날지 요거만 잘해도 연말에 따뜻하게 보낼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알테오젠이 먼저 올라가야 되겠죠. 알테오젠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밖에 다른 섹터들도 움직임이 세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